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안법은 되게 중요하긴 한데 분량이 엄청 많아서 이게 160개인가 170조인가 이렇게 있는 조문이거든요. 그게 한 3문제 나오는 조문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산업안전 지도사라든지 산업보건지도사 뭐 이런 공부하신 분들은 상세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되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뭐 세부적인 뭐 숫자까지 잘 나옵니다. 근데 이 노무사 시험 문제는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쩔 수 없이 약간 버릴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현재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산업안전보건법 그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이제 안전보건법이니까 이게 총론 파트가 잘 나오고요. 1차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어떤 사업장이 구성되고, 이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고, 어떤 식으로 유지할 거냐, 이런 것들이 규정을 만들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케이스입니다. 교수님들이 왜 좋아하는가 하면요. 본인들이 아시는 거예요. 나중에 안전까지 들어가게 되면 안전에 뭐 각종의 유해물질이 나오는데, 유해물질은 교수님들 몰라요. 이게 특별히 뭐 안전보건법의 전문가가 아닌다면은 아주 유해적인 뭐 세부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도 모르다 보니까 본인들이 잘 모르시는 걸 문제로 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주로 총론 파트를 좋아하시는 케이스고, 안전은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문과적인 특징을 가진 그런 것들 그걸 잘 냅니다. 일종의 뭐 작업 중지라든지 이런 것들, 유해물질에 대한 그런 뭐 규정까지 내지는 않고 되게 그 조금 문과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문제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보건에 대한 문제는 요건 잘 나와요. 이 대부분 다 이제 보건에 대한 것들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잘 나오는 거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또 분량도 너무 많아요. 많아서 요건 기초된 것 중심으로 해서 좀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왜냐하면 워낙 분량이 많아서 이게 한 조만 하더라도요. 이게 조가 많다는 것 뿐이지 한 조마다 조항들이 한 10개 정도 있고요. 뭐 9항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걸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한 개 있으니까, 그런 한 개를 기억하시고서 약간 이 중에서 조금 보지 못한 어려운 것들이 나온다 할 때는 이건 감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다 풀기에는 조금 그럴 거예요. 그건 이해하시고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적을 볼까요? 목적을 보시게 되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합니다. 이거 약간 교수님들이 문제를 꼬이게 되면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근로자는 아니에요.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이제 유지하게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안전과 보건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혹은 이제 뭐 배달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분들도 보호해야 됩니다. 이걸 넓히기 위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정의조항은 이제 산업재해가 있고, 근로자는 긍기법과 동일하고요. 사업주는 이걸 사용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업자라는 표현을 쓰죠. 사업주는 근로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잘 나오는 게 중대재해입니다. 중대재해. 중대재해가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이게 가끔 나와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업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법도 있는데 그 법에서 얘기하는 중대재해가 아닙니다. 다른 법이 달라요, 이거는요. 다른 법이니까 그건 일단 무시하시고, 이 법에서 얘기하는 중대재해 여기 있습니다. 사망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자,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그러니까 1, 3, 2, 10이에요. 사망 1명, 3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그냥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이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다양한 형태에서 근로자 대표가 납니다. 누군가 하면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대표가 되고요. 그런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대표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범위 모든 사업이에요. 산안법은 모든 사업장. 아까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5인 이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론 파트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이 조직의 문제거든요. 안전보건 관리 어떻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관리할 거냐 이 문제인 건데 요거는 표를 통해서 그냥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업주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상의 사업을 하는 자가 되겠죠. 사업주가 있고 요 사업주 밑에 누가 계신가 하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자, 우리가 이제 요분들을 흔히 현장에서는 뭐 공장장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공장장 분들이 여기에 대한 사업주 밑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는 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분들이 뭐 이거 현장에서 들어가서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에는 뭐 직장, 반장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저희 현장적인 관리 감독자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장에서 우리가 뭐 혹시 현장에서는 뭐 이제 반장이나 직장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관리 감독자가 실제로 관리 감독하는 현장에서 그런 분들이고요. 근데 이분들도 안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그 관리자일 뿐이지. 따라서 이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지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건에 대해서 지도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지도하는 분들이 안전관리자가 되고요.
안전관리자가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에 대해서는 보건관리자가 이제 지도하고 조언을 해줘요. 자, 그리고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산업보건인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분이 의사가 아니에요. 그때는 산업보건을 두게 됩니다. 의사를 두게 되는 거죠. 자, 의사가 이제 보건관리자에 대해서 지도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주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이 사람이 이제 보좌하게 돼 있고 또 이 사람이 보좌하게 돼 있고 또 지휘감독하게 돼 있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구조를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안전보건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심의나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때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각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참 요즘 문제가 참 어렵게 나와가지고 뭐 이런 것도 나올 때가 있어요.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런 건 좀 너무 많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기회 되실 때 읽어보시고 일단 오늘은 뭐 그런 것까지 보진 않겠습니다. 그런 건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는 규정을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규정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이에요. 안전보건관리규정. 자, 그러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 문제죠. 요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해가지고 만듭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걸 뭐 근로자 가반수와 동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서 만든다.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때는 설치가 안 됐을 때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요. 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규칙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지역규칙을 만들 때 근로자의 의견 청취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하시고요. 자, 5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하도급 관리구조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박스 안에 뭘 해놨냐면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안전보건 총괄 가결 책임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도급 구조에서. 그러니까 하도급 구조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함께 관리해라. 이런 취지로 요분이 요 하도급까지 총괄하는 책임자로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같이 할 때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산업안전 지도사라든지 산업보건지도사 이걸 하시는 분들은 또 그 숫자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다수진 않습니다. 근로자 규모가 돼야 돼요. 근로자 규모가 돼야지만 둘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규모가 안 돼가지고 이분들 못 두시는 거예요. 그때는 퉁쳐가지고 보건관리 담당자를 두게 됩니다. 함께 두는 거죠, 이게. 원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함께 둬야 되는데 그 정도의 규모가 안 돼요. 안 될 경우에는 산업보건관리 담당자를 이제 임명하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규정 아까 봤던 거지만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거는 급이 단협 아래에 있고 당연히 사교 아래에 있습니다. 체육규칙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단협과 체육규칙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될 게 체육규칙이 아니에요. 이게요. 아니다 보니까 만드는 절차가 체육규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성을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결 하셔야 되고 이게 설치가 안 되실 때는 근로자 대표가 동의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근로기준법상에 이게 취업규칙은 아니지만 이 규정이 없으면은 취업규칙에 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구조가.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를 일단 뭐 총괄 파트는 이해하시고 안전에 대한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 그것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아주 뭐 이런 것도 있긴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한데 다 보지는 오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감정 노동자에 대한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감정에 대한 것들 다투는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게 특별히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로 이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다음번에 보게 될, 여기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안법에서는 지금 보는 법이죠. 이제 감정 노동자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법들은 다 어떤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뭐 부당한 처우, 이것만 이제 불량한 내용이 아니고 감정을 침해하는 것도 이제 부당한 대우다 이렇게 봐서 이걸 다스리는 법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성희롱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과 요것이 최근에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분들이 이제 감정 노동을 하는데 요분들을 법적으로 표현할 때는 고객 응대 근로종사자 이렇게 하죠.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를 하고 있는 종사자.
자, 고객이 이제 주로 대면하거나 이제 전화하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감정적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이 엉뚱한 그런 말을 하거나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분들 어떻게 보호해라. 이 내용을 여기서 두고 있는 구조예요. 최근에 이제 이 감정 노동에 대한 감정의 상처도 산업재로 인정하는 그런 판례들도 있습니다. 이제 워낙 최근에 감정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넓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고객이 폭언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예방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할 경우는 뭐 이거 장애가 생기기 전에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 두고 있고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이 폭언을 해가지고요. 이미 건강장애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폭언을 한 겁니다. 이거 건강장애가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업무의 일시적 중단,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감정노동자에 대한 법 규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될까요? 이게 주로 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조치조항들이요, 의무조항이에요. 재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할 수도 있다는 건 없어요. 대부분 다 해야 돼.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이걸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고객 폭언 때문에 건강장애 발생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기출이 안 됐죠. 첫 번째, 업무를 중단하거나 전환시키거나, 혹은 두 번째, 휴게 시간을 연장하거나, 세 번째, 상담을 하거나, 혹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뭐 연차휴가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특이하게. 그러니까 휴게 시간 연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건강장애 발생했을 경우에 취해야 될 조치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게 사지선단에게, 오지선단에게 좋은 조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고객노조가 내가 건강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고객은 왕이야. 참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해고해버린다. 이거는 이제 범죄입니다. 범죄. 우리가 상당수의 많은 것들은 과태료 조항이 있지만, 만약에 이걸 이유로 해서 해고라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다 이걸 범죄 처리합니다. 이게. 그래서 처벌 조항이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제 그 문과적인 내용들이 또 작업중지입니다. 작업중지. 작업중지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사업주가 하는 작업중지가 있고요. 사업주가 하는 작업중지, 근로자가 하는 작업중지가 있습니다. 자, 사업주의 작업중지, 요거는 의무고요.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권리입니다. 자, 사업주는 작업중지를 시켜야 돼요. 맨 밑에 산재 발생하는 급박한 위험 시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해야 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해서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를 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디였죠? 배터리 만드는 일산 쪽에서 불난 케이스잖아요. 그 안타깝던 것 중에 하나가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내용은요, 사업주는 피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근로자는 피해야 돼요.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워낙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이걸 막 끌려고 해요. 배터리가 불이 났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도망가세요. 이게 의무고, 그 다음에 당신은 위험하니까 피하세요. 이게 피할 수 있다. 이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가 과거에 없었는데 이제 근로자의 권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피하라. 이게 단순하게 피할 수가 아니고 내 권리로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낸 거죠. 자,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를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 근로자는 작업 중지권을 부여합니다. 이건 권리예요. 근로자는 산재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권리예요. 대피했으면은 지체 없이 관리 감독자, 아까 봤죠? 직장 반장 이런 분들한테 보고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관리 감독자한테 넘기는 겁니다. 이제 근로자는 일단 피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반장님들께서 이 안전보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를 부과시키는 구조입니다. 이유가 있으면요. 아니 왜 대피를 해? 우리 회사가 불나고 있는데 해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근로자에게 대피했다고 해서 해고하는 것, 이것들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하나의 내용이 중대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 아까 말씀드렸죠? 1320. 그렇게 해서 사망자 1명 이상, 그 다음에 상교류상 이제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그 다음에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거기 발생한 거예요. 중대재해입니다. 자,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뭐 작업 중지는 해야 되고요. 당연히. 자, 알게 된 경우에 사업주는 지체 없이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돼요. 이거 은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꽤 은폐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OECD 국가 중에서 산재로 사망한 분들의 숫자가 되게 높아요. 상위권이거든요. 근데 산재 비율은 하위권이에요.
산재 당한 비율은 하위권인데 산재 사망 비율은 거의 1, 2, 3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상하지 않냐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은폐가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은폐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거는. 근데 산재 같은 경우는 은폐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산재 처리하지 마, 공상 처리하자, 혹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줄 테니까 신고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은폐가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은폐하지 마라 이걸 만들어둔 겁니다. 특히나 중대재해는 더 이상 이제 그런 내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노동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해놨고요. 노동장관이 이걸 보고받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조치를 합니다. 이건 노동부 장관의 조치예요. 자, 이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에 대해서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고요. 그것만 그렇지 않고요. 요 동일한 작업 때문에 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경우에는 그 작업 중지를 역시 명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중대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요거는 근데 토사 구축물이 이제 붕괴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겠다. 이런 경우에도 작업장애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벌어진 사업장 그 자리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다른 데 퍼질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사업주가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고요. 이제 뭔가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위험이 끝났습니다. 작업 중지를 좀 해줘 주세요. 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를 명한 거니까 작업 중지를 좀 해줘 주세요. 요청합니다. 사업주가. 그러면 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를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작업 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작업 중지를 해제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위험하지 않다. 그런 전문가 심의를 받은 다음에 이제 작업 중지를 해제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기출이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 벌어지게 되면 원인 조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그리고 사업주에게 계획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라. 명할 수 있고요. 자,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보다가 잘 안 본 문제 나왔다 때는 여러분의 상식으로 보시면 돼요. 상식으로. 법은 상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되겠죠. 원인조사 방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문제가 발생 현장을 어떠한 경우는 훼손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이 아닌 거죠. 이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잘 안 나온 내용이지만,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한 또 한 가지가 도급 제한합니다. 도급. 유해 작업에 대한.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요. 원래는 다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유력 국가 같은 경우에는 왜 여기가 원청이 있고 여기가 협력업체를 두고 하청을 두는가 하면 요 구조가요. 전문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작업을 하는 분들이고 요분 전문가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넘기는 구조거든요. 이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하청업체가 하는 게 주로 위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들은 전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더 큰 우리 대기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더 작은 하청업체한테 하라고 하면서 위험을 넘겨버리는 이런 구조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논란이 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해가지고 자기 사업장에서 이제 하청의 상로자가 유해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도금 작업이라든지 수음, 납, 카드뮴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수급업체, 수급인의 근로자가 우리 사업장에 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단지 우리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이 일을 할 수도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일시적 간헐적으로 한다. 이게 뭐 오래 가지 않는 거야. 잠깐 하는 거다. 이때는 뭐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하청업체가 전문적인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리고 필요 불가결하다. 이런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게 함부로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이 이 하청업체의 기술이 전문적이다,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승인해 줍니다. 승인 받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 거. 근데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구조예요. 자, 그다음 8번은 그냥 개념을 이해하십시오. 그 안전에 대한 보건에 대한 이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방 계획이라든지 각종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누가 하는 거냐 이게 사업주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주가 하다 보니까 이게 누가 빠지는가 하면 특고 같은 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아니고 특수 형태로 일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이제 흔히 배달하는 분들에 대한 배달을 관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게 보호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도 사업주는 아닐 수 있지만 보호를 해라. 이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8번이에요. 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무를 제공받는 자, 이분들도 이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달을 중개하는 자, 배달하는 분의 이제 이걸 중개하는 분이 계시겠죠. 그죠? 중개하는 사람도 이제, 뭐 내가 계약 체결한 사업주가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보호를 해라. 예방을 해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본부, 가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가맹점도 되게 취약합니다. 기본적으로. 본부가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도 가맹점 사업주라든지 가맹점에 있는 근로자를 위해서 산업안전에 대한 보건조치를 다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짧게 보여서 그렇지 많아요. 그냥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기출도 안 낸 것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다 적기에는 너무 지금 분량이 많아요. 많아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안전보건에 대한 표지. 근데 이건 또 여러분들이 상식 보시면 돼요. 안전보건 표지. 이거 만약에 우리 회사에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외국인이 알 수 있는 자기들 외국인 모국어로 표시해라. 이런 내용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굳이 안 보더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 여러분 아시면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개그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채불암 시리즈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채불암. 채불암 씨의 개그 시리즈가 있었어요. 이제 채불암 씨가 뭐를 먹고 사망을 하셨어요. 왜 그런 거냐? 대인절. 그래서 단 거? 이러면서 단 걸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 거를 하게 되면은 모국어로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있으면은 안전에 위험한 것들은 표시해줘라. 이게 자기들 말로써. 그런 건 당연한 거니까 굳이 법을 모르시더라도 상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산안전보건법은 잘 모르는 게 나오면은 내 상식으로 그냥 푸시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한계를 두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건관리에 대해서는 뭐 잘 나오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기억하세요. 다 보지 못하더라도. 자, 보고는 조금 그래도 뭐 아주 기술적인 내용이 아닌 거니까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작업환경 측정 이게 나옵니다. 작업환경 측정. 자, 잘 나오는 문제는 제일 잘 나오는 문제는 만약에 작업환경을 측정할 때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게 되면 의뢰를 시켜야 됩니다. 잘 나와요. 아까 대표로 한 게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이분들이 환경 측정할 때 우리도 입회하겠다라고 요구하게 되면 입회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이제 그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 내용도 두고 있고요. 그다음 환경 측정의 결과를 좀 요구를 해요. 그때는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개정된 게 휴게실입니다. 기출이 되긴 했어요. 예, 휴게실을 설치해야 된다. 이 내용을 기출했습니다. 근데 총론으로 나왔고 강론으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휴게실 설치가 과거에는 법이 없었어요.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장에는 휴게실을 설치해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강론으로 보게 되면은 그럼 어떤 사업장에 휴게실을 설치해야 되는 거냐?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휴게실을 설치해야 되고요. 근데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데 이 밑에 있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10명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화상담원, 뭐 돌봄소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미화원분들, 경비원분들 다 보면 알 수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수명이 아니고 10명 이상만 있더라도 휴게실을 설치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내용이고요. 자, 건강진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건강진단에 있고 특수 건강진단에 있어요. 아까 봤지만 일반 건강진단은 요거는 파견 사업주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진단도 잘 나오는 게 만약에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게 되면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의무로 부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원회라든지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게 되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로가 중요하죠. 본인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것도 모르시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해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건강장애 의료 업무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건데 당연히 뭐 양도 대여를 금지합니다. 자, 질병자에 대한 근로를 금지합니다. 근데 건강회복 시에는 지체 없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굳이 교수님이 문제를 꼬아내게 되면 질병자에 대한 근로금지가 뭐 건강이 회복되게 되면 1개월 내에 근로하게 해야 된다. 틀린 거죠. 그죠? 지체 없이 근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양가육부는요. 양가육부는 거의 뭐 해마다 나올 수도 있는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유해위험자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근로시간이 있다. 이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 있는데 자, 법정 근로시간이 현재로서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법정 근로시간 여기 있고 이제 산안법이 있는 거죠. 자, 근로기준법은 두 가지로 18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그래서 18세 이상은 8, 40, 18세 미만은 7, 35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정 근로시간이에요. 근데 산안법이 있어요. 산안법은 유해 위험 작업이 있습니다. 요게 주로 이제 고압하에서 근로하는 분들. 그러니까 잠수 작업.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고기압하에서 이제 고압하에서 근로하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죠. 근로시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이 되고 이게 34가 돼요. 이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8호 40, 7호 35, 6호 3, 아니에요. 이건 34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이거는 34가 6, 34. 요 구조는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고 넘어가시 바랍니다. 잘 나와요. 굉장히.
요거 연장 근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역학조사 역시 뭐 양가로 8번 보시고요. 역학조사할 때 적극 협조해야 되고 거부방해 하시면 안 된다. 역학조사가요, 어디에 이게 판례로 활용되냐면 이게 그 직업병에서 활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발성 경화증, 그러니까 백혈병에 대해서 이제 이게 산업재해인 거 아니냐라고 했을 경우에 법원이 그러면 이 반도체 회사에서 이분이 쓰러졌을 경우에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협조를 안 한 거예요. 사업주가요. 그 다음에 노동청에서도 이 역학조사를 늦게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게 산업재해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서 고려해 주겠다라고 해서 요걸 한 적도 있어요. 빨리 들어야겠죠. 역학조사는 빨리 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 끝나고 이제 작업장 손도 다 끝나고 이제 유해물질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산재인지 아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간접적으로 유리한 사실로서 고려해 주겠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거부방해 기피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자격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안전지도사가 있고 보건지도사가 있습니다. 시험 있어요. 항상. 매년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안전 보건에 대한 뭐 전문가로 하시려면은 요런 자격증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자격증이에요. 노무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빼고 다른 거 볼 수 있으니까 약간 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보실 분들은 참조하시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많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향후에 전망이 있는 게 안전보건 문제일 것 같아요. 점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안전과 보건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지니까 뭐 전망이 괜찮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끔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지도사가 해야 될 업무인 것은 뭐 보건지도사가 해야 할 업무인 것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섞어냅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안전에 대한 문제는 유해 위험에 대한 문제고요. 보건에 대한 문제는 작업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과 환경에 대한 문제는 보건지도사의 문제고 유해 위험 작업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안전지도사 그렇게 찍을 정도까지 문제 나오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실습생에 대한 특례 조항이 하나 있고요. 이건 뭔가 하면은, 이제, 보통 고등학생들, 특성화고등학교, 요런 고등학생들이 이제 특례, 현장 실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생기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이 다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근로자인 거냐, 아니면 교육생인 거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의 정부라든지 법의 입장은 이 친구들은 근로자가 아니고 학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라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이 보건법을 안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신분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안전보건법은 특례를 만들어서 좀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라. 이 내용을 두고 있는 거죠. 특례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학생이지만, 사업주가 해야 될 의무, 안전보건 교육 같은 것들은 적어도 해야 됩니다. 이런 특례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이거 안 하게 되면 이제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벌금이 센 거죠.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명예처할 수 있고요. 가중처벌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기본법은,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워낙 분량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만 하더라도 기억하시고 하시면은 요건 한 세 문제 중에 한 두 문제, 그렇게는 맞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문제 정도는 몰라요. 그냥 뭐 과감하게 뭐 틀리다 하시고 상시로 풀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뀐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세 문제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